흔히 염증이라고 하면 피나고 곱는 걸 우리가 많이 연상하게 되는데 예.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다. 그럼 우리 몸 많이 곱는다는 건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네. 생기는 걸 우리가 급성염증이라고 하고요. 네. 만성염증은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염증이 아닌 네. 우리 몸에서 원래 없으면 좋았을 그런 염증들이 계속 지속되는데 음. 급성염증은 좀 강력한 염증이고요. 보통 네. 만성염증은 어찌 보면 되게 저강도로 지속적으로 아. 우리 몸을 살살살살 망가뜨리는 그런 아.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성염증은 소나기, 예, 만성염증은 보슬비. 그렇죠. 내리는지 모르는데 이게 쌓이는. 나쁜 네. 놈이에요. 보슬비가 나쁜 거죠. 아, 오히려? 예. 맞아요. 급하게 오면은 내가 치료하면 되는데. 네. 모르니까. 네. 가랑비에 왜 속옷까지 잡는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저도 근데- 그렇군요. 근데 또 염증도 나쁜 염증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보시면요. 예. 급성염증,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급성염증을 우리가 착한 염증이라고 아. 얘기하고 만성염증을 나쁜 다른 염증이라고 이름이군요. 얘기하는데요. 네. 원인도 좀 다르고 발생하는 부위도 아. 급성염증은 어떤 특정 부위를 딱 우리가 적시할 수 있는데 네. 이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예. 시기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예. 있는데 만성염증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나야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어떤 딱 증상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 예.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예. 보통 정말 싫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야, 정말 염증 난다, 이런 표현 쓰는데. 많이 그 여기서 나온 해보신 거네, 것 보니까. 많이 해봤죠? 익숙하죠? 입에 딱딱 예. 붙죠? 근데 앞으로는 구분해야겠네요. 야, 너 정말 착한 염증이야. 네. 조금 덜 싫을 때.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더 같아요. 나쁠 때는 넌 나쁜 그러니까, 염증이야. 나쁜 염증이야. 구분해야 될 것 예.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일상생활 중 몸에서 스스로 이제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면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염증이 음. 생기는지가 궁금해요. 네. 예. 보통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일상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네. 흔히들은 이제 미세먼지, 음. 이제 좀 있으면 문제가 될 미세먼지들이 우리 몸에서 아, 만성염증을 안 좋네. 일으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 배가 좀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피하지방하고 내장지방으로 나누는데요. 네. 내장지방에서 쓸데없는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아. 만성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또한 우리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아.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만성염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을 너무 안 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네. 예. 신진대사 자체가 좀 떨어지게 돼서 네. 이런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빼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만성염증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급성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네. 만성염증을 제가 몸으로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여기서 아. 증상이 없다고 나와 증상이 있어요. 없으면 그러니까요. 알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혈액 검사로 우리 몸에 예. 염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수치를 좀 비교해 보면은 네. 이제 내가 만성염증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네.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건강검진을 받으라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검진 해도 되고 만성염증은? 그냥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네. 체크하면 할 수는 있는데 피검사만 통해서? 예. 아, 야, 이건 정말 참 무섭네요. 왜냐면은 증상이 없으니까 굳이 내가 가서 피검사를 왜 받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염증 앞에 만성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참 겁부터 나는데, 근데 우리 사실 평소에 뭐 만성 비염, 만성 편도선염 이런 게 많잖아요. 대기만성. 그러면은 예. 아, 이건 아니군요. 만성 위염 이런 네. 것도 예, 그런 있죠. 것들도 네. 있어요. 예. 평생 그러면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 염증 거기서 말하는 만성이랑 여기 예. 만성이 좀 아, 다른데요. 의미가 좀 달라요? 급성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아. 우리가 만성 그쪽에서 말하는 예. 만성 위염, 만성 비염 이렇게 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만성 염증은 그런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아닌 아. 그런 아. 염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완만하다 이런 뜻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거기서 만성은 급한 게 오래 간다는 뜻이고 예. 여기서는 완만하다. 잘 모른다 이런 번트로 짜지면은 이제 엄청난 강력한 펀치 또는 어퍼컷이 들어온 거라고 보면 예. 된 거고 만성 염증은 잽. 짜증나는 잽 이런 아. 잽이 계속 오고 있는 거라고. 번트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예. 이해가 네. 빠르네요. 그러면 예. 비염 같은 거는 나쁜 염증에 속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세균 바이러스 원인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좋은 염증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네, 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겠지만요. 네. 자, 초기에 병을 잡지 못하면 이제 네. 만성 질환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혹시 비염 등 이런 거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산림 전문가니까 있으실까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비염 등 이런 것들은 사실 환경에서 많이 오거든요. 이제 네. 미세먼지라든지, 아, 환경.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해 주시고 이제 몸에 좋은 음식들 잘 섭취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주부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라고 하셨고 나쁜 염증은 만성 염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염증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착한 염증인 급성염증은 우리 몸의 회복, 치유 과정 중에 생겨나는 겁니다. 상처가 난다든지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되는 이런 상태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체제인 셈인데요. 하지만 나쁜 염증, 즉 만성염증의 경우는 우리 몸에서 서서히 여러 군데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 전체를 떠돌아다니면서 온몸에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은 3, 4주 이내에 사라지는 급성염증과는 달리 만성염증은 수년 내지 수십 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염증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따라 이동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혈관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을 것 같아요. 혈관 질환들. 예. 그렇죠? 혈관속의 염증은 사실 우리 몸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위험한 염증입니다. 혈액 내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과도한 당이라든지 지방과 같은 이물질을 없애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는 수축 과정을 겪는다든지 늘었다 좁았다 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혈관벽이 제대로 된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동맥경화증,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이후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 만성염증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브리검영 여성병원이 그 협심증 환자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만성염증 수치와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 위험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성염증 수치가 혈액 리터당 1mg 미만일 때에 비해서 1에서 3mg이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 위험이 39% 높아졌고요. 4mg 이상이면 52%나 높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만성 염증이 결국 쌓이는 것은 내 몸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을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만성 피부 질환이죠. 네. 뭐 지루성 피부염도 있고 건선, 아토피. 물론 뭐 원인들은 뭐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있지만 결국은 저렇게 병변을 보이는 게 바로 만성 염증인 거죠. 네. 저건 우리가 이제 관절경으로 무릎에 있는 관절을 본 거예요. 근데 정상은 저렇게 하얗게 깨끗해야 되는데 관절염이 있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막 붉어지고 염증 세포들이 몰려 있고 지금 부어 있고 이렇게 지금 그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저건 그야말로 암이죠. 우리가 암도 사실은 만성 염증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DNA가 분화하거나 잘못되면서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건데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은 암세포의 재발이라든가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암이 있는 분들도 염증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던 질병들이 다 만성염증에 속하게 되는 거네요. 네. 혹시 만성염증으로 내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성염증, 내 몸의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성 염증은 질병으로 가기까지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흔하게 알 수 있는 게 몸에 이유 없이 붓는다. 이러면은 만성 염증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근데 붓기와 염증이 관계가 있다고요? 이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염증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그런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이렇게 맑은 기질, 세포 기질이 흘러야 혈액 순환이 원활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염증이 오래가서 이렇게 사이토카인이 많이 있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세포 기질이 젤처럼 끈끈하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무래도 흐르는 게 끈끈하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방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붓는 게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요. 요즘 갑자기 또 많이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쌀쌀해지게 되면 이게 혈관이 탁 수축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갑자기 탁 수축을 하게 되면 혈관과 임파가 같이 응징이 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그런 기능이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찌꺼기가 고이게 되면 이렇게 안 흐르고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니 거기서 이제 곪는 염증. 그래서 만성 염증 중에서도 골마서 계속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염증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면 또 진흙이 차니까 또 차가 못 가고 차가 못 가면 수송이 안 되니까 또 부종이 생기고 결국 악순환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거듭하는 거죠. 네.